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가에 선출됐죠. 11년 만에 안보리 이사국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96년, 2013년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사국으로 이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이제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위상, 그리고 유엔 안에서 이제 그 유엔 회원국에 대해 그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안보리의 그런 중추적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그 우리의 외교적 활동의 공간 그리고 무대가 크게 확대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193개 그 유엔 회원국 중에서 우리가 그 예산 그 분담률 규모로 봤을 때는 이제 9위 정도에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그 예산 분담률 규모를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유엔에 참여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이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일 공조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상임 이사 국가인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도 내년까지 안보리 비상임 이사 국가입니다. 자, 안보리에서 한미일이 모두 공히 활동을 하게 됐는데 우리에게 좋은 한미일 공조의 기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한미일 공조를 위한 그 기회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안보리 그 상임 이사국과 이제 비상임 이사국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상임 이제 이사국의 경우 안보리 현안에 대해서 네. 그 논의하고 표결에 참여를 할 수는 있지만 상임 이사국처럼 이제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엔 안보리의 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제 국제적 논의도 상당히 진행 중이고요. 또 최근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그 도발 위협에 대해서 안보리에서 이제 결의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거부권을 이제 행사한 행사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이사국으로 이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다 다양한 그 국제적 사안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사의 활동을 보다 그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서 영향력을 확대시킬 네. 필요가 있다.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면 그에 대한 반대 국부, 북중러 대립구도가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도 있거든요. 국제 정세를 보면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그 소위 그 신냉전 그 구도라는 것이 이제 한미일뿐만 아니라 북중러 어느 국가에도 국익 차원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국가들 역시도 그렇게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그 유럽 연합에서 그 예. 새로운 그 대중 접근법에 대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디리스킹, 이제 그 위험 제거, 즉 그 중국의 이제 위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역시도 그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서로를 그 전략적 위험으로 이제 인식해서 제로섬 게임의 이제 그 패권 경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양국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이고요. 한반도 문제 그 해결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북한과의 그런 전략적 관계 때문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그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보다 철저히 우리 정부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외교안보 포커스의 박진호 정부 방위사업추진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